이재명 대표 오늘도 재판정에서 좀 망신이라면 망신일까? 아니면 사실 일반 국민 같은 보통의 피고인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가 재판장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오후 재판에는 내가 좀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몸살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좀 어물쩍했습니다. 아니 겨우 몸살기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수회담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 법대로 그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대통령과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부나 검찰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하고 지금 악수하고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한 축이야.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끼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같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것은 어제 오프닝 그러니까 차담회를 시작하면서 A4 용지를 꺼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볼 때 검찰과 사법부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반자다 이 사인만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마치 내가 대통령보다 더 세다 이렇게 과시라도 하듯이 어제 온갖 말을 쏟아냈죠. 심지어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행사 사과 요구도 하고 뭐 가족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그런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재명의 뜻대로 재판 속도를 조절하고 수사 검사들이 기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윤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얘기하면서 법률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민정수석실이죠. 민정수석 비서관실 신설을 얘기했던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 가운데 사정 기능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정 기능은 배제시키고 민심 탐방 등의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실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뜨끔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한치의 느슨함도 없이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도 대장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대장동 재판, 대장동 관련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지금 점차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도 재판정에서 좀 망신이라면 망신일까? 아니면 사실 일반 국민 같은 보통의 피고인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가 재판장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남욱정인 신문 이후 이재명 대표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오후 재판에는 내가 좀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재판장이 어디가 몸이 안 좋으냐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직접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 몸살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좀 어물쩍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재판장이 아니 겨우 몸살기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안 된다. 오후에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오후에 다시 재판정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사실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총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 재판을 해왔죠. 그렇지만 선거법, 위정교사 그런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연기를 해줬었습니다. 사실 대장동 재판은 워낙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렇게 건수가 많고 지금 정의만 해도 너무 많고 재판 기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연기한다 해도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시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나 위정교사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 1심 선고를 좀 앞당길 수도 있는데 지금 총선 기간 동안 그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의 편의를 봐줘왔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재판 전략이 시간 끌기라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정교사 사건 재판도 지금 무려 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에 본격 들어간 거죠. 위정교사 사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현직 야당 대표가 어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위정교사 혐의는 공범인 김진성 씨가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물적 증거까지 이미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거가 더 이상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건 의도가 너무 분명한 것이죠. 재판을 최대한 연장시켜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법조계에서는 총선 전에 위정교사는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을 넘겨 공판이 지금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3월 18일 위정교사 사건 심리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4월 8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4월 22일로 미뤘다가 다시 5월 13일로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 5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6월 26일 날 재판이 한번 열렸으니까 결국은 석 달 만에 재판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인들 재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또 증인 5명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인 1명 하면 따로 분리심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추가를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5명이면 5달이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간중간에 시간을 끌면 올 연말 내로 1심 선고가 또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일단 재판부가 결정하는 만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재판부도 지금 아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치명타를 입게 되죠. 5년 이상 출마를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되고 그러면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빠른 시일 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면 2심, 3심은 그만큼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